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세상이 각박해지면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는 제가 댓글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안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안 좋은 내용. 들으면 너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거 아닌가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좋아요가 99%네요. 99%. 네. 좋아요 440에 싫어요 6입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좀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세상은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특히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이미 민낯이 벗겨집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민낯이 벗겨져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제대로 살피지 못하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 많고 앞으로 어려워질 분들도 생깁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산다고 생각했던,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알고 보니까 멀쩡하지 못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동안 이제 빚잔치하고 대출로 연명했던 분들이 이제 한계치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온 거 보시겠지만 올해 겨울이 유독 춥죠. 왜 춥습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난방비 같은 뉴스 보면 그런 거야. 서민들은 뭐 난방비 때 부담이나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 뭐 그게 난방비 때 부담도 있지만 그런 거 싫지 않나요? 난방 몇만 원 때문에 그렇게 막 생색내고 하는 것도 좀 짜증나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근데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한테 그 난방비 몇만 원 오르는 것도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특히 모아놓은 돈이 없다거나 이제 뭐 대출을 여기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은 사람들은 남는 돈이 없어요. 남는 돈이 없는데 요금이 또 오르다 보니까 또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돈 나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런 난방비나 이제 공공요금이 이제 연체되는 분들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보다 공공요금도 못 낸 사람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공요금 3달 정도 연체가 되면 끊어버리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뭔가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 미래 준비를 하지 않은 분들은 올해만 사신 분들은 정말 오늘만 살게 됩니다. 내일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오늘만 살면서 이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오늘만 산 대가를 좀 치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무섭죠. 왜냐? 오늘만 살았기 때문에 대비가 없어요. 재정적인 대비가 없습니다. 물가 인상을 하게 되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던 사람들, 쥐가 없는 사람들, 대비가 안 되는 사람도 힘들어요. 앞으로 공공요금 오른다는 거는 다른 물가도 오른다는 거예요. 식자재나 뭐 기름값이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는 비용이 다 오른다는 겁니다. 이 기름값은 끝나지 않는 거죠. 감사합니다. 김중훈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독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앞가림 잘하시는 분들 많을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먹고 사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앞가림 잘하고 있지만 앞가림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사람 조심해야 돼. 내가 얘기하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까운 사람 내가 돈 있는 척, 여유가 있는 척, 많이 버는 척 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올해부터 여러분 자랑 같은 거 하지 마요. 돈 많이 번다. 이번에 좀 많이 남았다. 이번에 떡값 얼마 나온다. 이런 얘기 하지 마. 그게 빌미가 돼요. 그냥 나는 없다. 나도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은 좀 죄송하지만 입버릇처럼 달고 있는 게 좋습니다. 먹고 살만 해도. 나도 미치겠다. 나도 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 반대로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돈 많이 번다. 난 괜찮다고 얘기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붙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 돈이 없는 분들, 돈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달라붙어요.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돈 있다는 거 알고. 그래서
자꾸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온다거나 아니면 뭐 협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돈 많다 하면서 이것도 안 해주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강압적으로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뭐 나를 납치한다거나.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생계형 범죄 같은 거 많이 일어나고 내 물건 훔친다거나 내 통장을 가져간다거나 내 소지품을 가져간다거나 그런 일 많이 생깁니다. 세상이 갑박해진다는 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구성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 이제 생계형 범죄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생계형 범죄가.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좀도둑도 많아요. 편의점 위에도 좀도둑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 좀도둑이 의외로 많아요. 여자분들이 도둑질 한다고 하니 웃기죠. 많아요. 겨울에 많습니다. 겨울에. 야간에 많이 훔쳐요. 야간에. 제가 전에 얘기했죠. 편의점 알바하면 남자도 있지만 보통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훔치기 더 좋아. 왜냐? 보통 야간에 남자 이제 알바가 쓴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이렇게 유심하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괜히 좀 이상한 좀 눈치를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본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있는 여자들이 찾는 그런 이제 옷 같은 거, 스카킹 같은 거는 좀 이 CCTV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편의점도 있잖아요. CCTV 달려있어도 다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 거 다 알아요. CCTV 어디 달려있는지. CCTV 모양 있잖아요. 그 동그란 거, 오목한 거 튀어나와 있잖아요. 달려있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어디가 안 비치는지 압니다.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찾는 생리대나 이 스타킹 쪽은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런 거 많이 훔쳐요. 그게 돈 주고 사면 아깝거든. 생각보다 비싸요, 여러분. 생리대나 스타킹 비싸잖아. 예, 훔쳐요. 그런 거 어떻게 훔치냐? 일부러 두꺼운 옷을 입고 와요. 두꺼운 옷. 롱패딩 같은 게 정말 훔치기 좋은 옷이에요. 왜냐? 이게 겉으로 봐도 두툼하고 안에 안주머니 있잖아요. 안주머니 깊게 파져 있으니까 몇 개 집어넣어 티도 안 납니다. 생리대 정도는 그냥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방 같은 거. 예. 가방 같은 거. 여자분들 왜 매는 가방 있잖아요. 에코백 같은 거. 그런 거 정말 좋아요. 설령 훔쳤다 걸렸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발뺌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몸을 수색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성추행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거 훔치는 사람들 많아질 거예요. 뭐 과자나 초콜릿, 초코바도 많이 훔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 많이 없어지는 게 스타킹 생리대, 초코바, 초코바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그게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뾰레로 요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4개 달린, 그거 비싸잖아요. 그런 거 집어넣어도 안 보여, 이게. 과자는 덩치가 크니까 보이는데, 초콜릿 같은 거는 작아서 안 보여. 몇 개 집어넣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편의점 점주분들은 그런 거 각별히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게 무조건 생겨요. 옛날에도 있지만 횟수가 좀 더 잦아질 겁니다. 돈 주고 사면 비싼데 막상 먹고 싶은 거. 근데 돈은 없어. 마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그런 생계형 범죄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마트는 왜 많이 일어나냐? 여러분 한인마트 가보시면 앞에 진열된 게 있습니다. 앞에 진열된 거. 앞에 이렇게 매대 까다놓은 게 있어요. 마트 가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보드 세일하는 거 앞에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사장님들이 그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신경 쓰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 손님 신경 쓰다 보면 밖에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잖아. 가져가요, 여러분. 가져간다니까? 거기 보면 뭐 라면도 있고요. 과자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건 은근 있어, 거기. 뭐 스파게티 소스도 있고 앞에다 해놨어요. 이게 살인 품목을 보통 앞에다 해놓고 사람들이 이제 앞에 세일 많이 하니까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세일하는 것들이 이제 그 POP 광고처럼 적어놓고 몇 프로 할인이라고 맞잖아요. 이제 할인전 얼마인데 이렇게 밑에 2번 꺼가지고 뭐 3,000원인데 2,000원 할인, 뭐 기간 며칠까지 해가지고 다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일일이 그 매장 직원이 사장님이 다 캐치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도 훔쳐가는 거야. 바쁘고 할 때. 그런 생계형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갑박해지는 증거예요. 앞으로 그런 범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생계형 범죄는 원래 안 했던 사람이에요. 했던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했던 사람. 왜냐? 돈이 없으니까. 돈은 없는데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정말 먹고 사기 힘들어지면 이성이 마비가 돼. 이성이 마비되면 좀 짐승이 돼요. 어떻게 살아야겠다.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못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는데 먹어야겠고, 살아야겠고. 누구나 도와준 사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계범죄를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사주경계 확실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절절이 매우 공감됩니다. 아는 지인이 많거나 친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도 매우 큽니다. 돈 좀 꿔달라고 하는 친구나 지인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거절을 잘못하는 성격이면 아예 호구로 생각하고 술 한잔 하자며 계속 돈 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친구나 지인은 손절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이 알고 지낸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가 안 좋다는 거는. 그럼 그 중에 불순무자도 많다는 얘기야. 인맥이 옛날에는 막 인맥 많으면 좋다고 했는데 인맥이 여러분 무조건 좋은 사람만 인맥을 형성하기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무슨 서울대나 어떤 그런 정말 엘리트들 모임이 아니면 불순문제라고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안 좋은 사람들이 군데군데 낄 가능성이 큽니다. 엮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사이사이에 낄 가능성이 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좀 자기 형편이 안 좋으면 나한테 뭔가 나쁜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탁 거절하느라 굉장히 힘들겠죠. 돈 좀 꺼달라고 하는 친구나 지인들이 발생해납니다. 그렇죠.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1인당이 아니라 한 가구당 가계부채가 거의 1억에 육박을 해요. 한 집에 1억의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1억. 그럼 여러분 중에 친구나 지인 중에 뭐 영끌한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토한 사람도 있을 테고 사업하다가 잘못 안 보낸 사람도 있고 자영업하다가 장사 안 되가 적자 내고 접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이 궁하겠습니까? 궁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궁하죠. 근데 돈 나올 때는 없어요. 그 누구한테 SOS를 요청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익히 알고 지낸 여러분들한테 SOS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건. 누가 봐도. 뭐 영클비트는 널려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널려있죠. 그리고 이제 할부금 못 내는 사람들, 그리고 푸어족들. 뭐 직장 잘려가지고 벌어놨던 다 까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어, 이게. 갑박해진다는 게. 그럼 그런 사람 누구한테 도와달라 할까? 가장 친한 지인한테. 여러분 만약에 정말 도와줄 생각이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도와줄 생각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빌려주지 말고. 너무 자주 도와주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 도와줘도 되는데 너무 많이 도와주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은 빌려주면 못 갚습니다. 사실상. 못 받아요. 못 받아도 상관없으면 뭐 빌려주든가. 근데 내 돈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되면 빌려주지 마세요. 본인만 고생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술 한 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술 관련 범죄가 증가합니다. 사람들 정서가 어둡다 보니까 술 먹으면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지구대 경찰관분들 공감 많이 하실 텐데 경제가 안 좋을수록 주치, 폭행, 주폭 같은 그런 범죄가 증가합니다. 네, 증가합니다, 무조건. 그럼 그분들 출동 많이 하겠죠. 그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지금 현상에 대해서. 경제가 안 좋으면 술 먹다가 감정 폭발해서 싸우거나 엄한 데 터지는 경우 많을 거라는 거 아실 겁니다. 술자리도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뭐 전화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이참에 내 주변에 앞가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꼬꾸라지지 않으려면, 내가 정신 차리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냉정히 봐야 돼요. 아무튼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이 인생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될 건데 낙오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절대 자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빠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괜히 뭐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마시고 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